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 제시문부터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자, 이메일이에요. 자, 이메일은 난이도가 보통 한 중간이거나 조금 좀 낮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내리시면 되겠고, 빈칸 추론을 만나시기 전까지는요. 자, 이메일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줄거리와 흐름들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자, 빈칸 추론의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편안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Part6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Part5보다는 문제 풀이의 시간이 조금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거는 뭐 inevitable이라고 하죠.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서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고요. Mary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Eric이라고 하는 사람이 3월 16일 날 축하의 지금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축하의 내용이 뭘까요? 자, 보니까 131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모두 명사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trip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죠. award도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미를 모르는 단어는 선택지 중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일단은 동사자리인지를 먼저 좀 따져볼 건데요. 자, your 다음에는 당연히 명사가 와야겠죠. 자, 그래서 당신의 뭐뭐뭐. 자, 형용사로부터 수식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도 없으니까. 자, 이런 원인들을 근거로 해서 명사가 답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휘의 유형이다. 그럼 4개 중에서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를 따져보시는데요. 자, 기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쪽에도 보니까 제목 자체가 congratulations로 돼 있으니까 기쁜 거 맞겠죠. 자, 듣게 되어서 기쁘고요. 뭐에 대해서 듣게 돼서 기뻐요? 당신의 뭐뭐뭐에 대해서. 글쎄요, 당신이 여행을 가게 됐다. 당신이 상을 받게 됐다. 당신이 승진을 하게 됐다. 당신의 이벤트는 조금 좀 그러네요. 자, 근데 아무튼 축하해야 될 일은 A, C, D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이 빈칸에 지금 들어갈 알맞은 명사의 근거를 지금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후의 내용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Part6라는 거죠. Part5는 단문 안에서 답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휘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뒤를 읽어봤더니 어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들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를요? You've been working. 당신이 일을 해왔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 자, 요 정도까지를 읽어봤으면 아마도 정답은 요거이거나 요거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예, 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를 봤는데도 답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음을 또 읽어봤더니 당신의 new assignment, 새롭게 당신에게 주어지는 임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서네요. 자, 그것이 15일 날 뭐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어.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지금 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승진에 대한 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그래서 131번 D번으로 선택을 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다시 넘어가면요. 자, 요거는 ABCD가 전부 다 동사고 의미가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법 문제잖아요. 그러면 수와 태와 시제를 따져보시는 거예요. 숫자부터 따져보니까 assignment가 3인칭 단수입니다. 혹시 복수동사가 보이나요? 선택지 중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태로 가면 수동태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논점은 뭐다? 시제입니다. 어떤 시제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단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You've still got. 당신이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A bit of time. 약간의 시간입니다. Left here. 이곳에서 남겨진 시간이 약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이 새로운 임무가 시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됐다는 걸 의미하죠. 이곳에서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 미래 시제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고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선택지 중에 미래 시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선택지 중에 미래 시제가 없으면 여러분들 어디다 답을 쓰셔야 됩니까? 이건 당연히 자, 현재 시제에다가 답을 쓰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 좋아요. 미래 시제라는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아니 미래 시제에다가 왜 미래 시제가 와야 되는 자리에 왜 현재를 답으로 써야 됩니까? 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Part 6에서만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영어에서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래요. 자, 여러분들 미래를 표시할 때 그 미래의 이벤트가 완전히 확정이 돼 있습니다. 라고 하면 희한하게도 한국말에도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영화 볼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죠. 그런데 나 이번 주 일요일 날 영화 본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게 뭘 의미해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영화 본다? 본다는 분명히 현재 시제예요. 자, 그래서 미래의 이벤트가 확정이 이미 됐고 표까지 다 산 상태면 영화 볼 거야 라고 하는데 의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영화를 본다는 사실은. 그래서 자, 현재 시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어사인먼트가 이날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정답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A번에다가 쓰시는 것이 옳겠고요. 자, 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잘 하시면서 향후에 미래 시점인데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be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없으면 자, be 플러스 ing라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be 플러스 ing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요. 이 사실이 확정된 사실인지를 확인하시고 현재 동사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어법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로 토익에서 이런 용례가 미래 시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동사를 써야 되는 확정된 상황이 등장한 적이 여태까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어요. 이거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Part 6에서만 나와요. 5에서는 안 나오고 자, 그런 사실들을 알아서 자, 지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꼭 맞추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32번에는 당신의 임무가 4월 15일 날에 시작이 되죠. 지금 앞장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3월 16일 날 보낸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도 지금 자, 이건 미래예요. 그죠? 그렇게 미래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곳에서의 시간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줄거리 잘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캐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자, 챌린징부터 시작해서 챌린지스까지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챌린지는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그런데 챌린지 하면 여러분들 딱 뭐부터 생각나야 돼요? 감정 유발 타동사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챌린지는 사실은 감정 타동사로 쓰이는 용례와 그렇지 않은 용례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도전하다라고 하면 뒤쪽에는 분명히 일 따위가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도전 의욕을 가지게끔 만들다예요. 자, 앞쪽에서도 여러분들 impress 보셨지만 누구누구를 감동시키다. 이거거든요. surprise는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 interest는 누구누구를 흥미롭게 하답니다. 자동사가 아니라 자, 이것은 타동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challenge도 somebody가 뒤에 목적으로 나오게 되면 누구누구를 어때요? 도전 의욕을 갖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도대체. 자, 일단 품사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더 다음에 nature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러면 도대체 challenge에 ing가 붙었다. 여기 지금 ed는 없지만 그죠? 예. ing가 붙었다, ed가 붙었다라고 했을 때 그 ing와 ed의 뉘앙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ing는 스스로 뭐뭐 하는 것이고 ed는 뭐뭐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전의 의욕을 북돋는 것을 받아서 알겠죠? 예,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는 challenge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도전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ing면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 그때는 뭐가 도전의욕을 불러일으켜요?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도전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 작업의 본질이에요. 당신이 앞으로 맡게 되는 그 업무의 본질이 도전 의욕을 지금 북돋는 것을 당해서 도전 의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욕이 충만한 상태냐. 챌린지드는 그러니까 의욕이 충만한 이렇게 번역해요. 그런데 챌린징은 뭐예요? 도전 의욕을 북돋우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처는 어때요? 도전 의욕을 북돋는 행위를 당해서 의욕이 충만한 본질이에요? 의욕이 충만한 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 ing가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좀 더 쉬운 단어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놀랍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밑줄을 똑같이 주면 surprising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그건 놀라움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듯이. 그러니까 자, surprising 뉴스가 맞겠어요? 아니면 surprised 뉴스가 맞겠어요? surprising 뉴스가 맞죠. 그래서 놀라움을 유발시키는 그런 뉴스가 맞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본질과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 A번에다 정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앞쪽에서 이제 감정동사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감정타동사의 ing는요.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보통 사물이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satisfying result입니다. 만족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할 때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하는데요. 만족스러운의 의미를 더 해체해보면 만족감을 유발시키는 결과예요. 자, 그리고 감정타동사에 ed가 오게 되면 그 감정을 유발당한 사람 명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죠? 일반적으로 ing는 스스로 뭐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명사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고요. ed는 뭐뭐를 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로 사물 명사와 결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감정의 타동사는 거꾸로죠. 그래서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요. 자, 그 중에 챌린지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거 반복돼서 좀 출제가 좀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또 나올 수 있죠. 자, 그 경우에 대비해서 정보를 드렸으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은 냈고요. 앞쪽부터 해석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빈칸 추론 문제 아직 안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하지만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자, 하지만 뭐 때문에? 바로 자, 그런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업무의 본질 때문에 자, 근데 그 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You will be do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게 될 업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자유롭게 뭐 하라고요? 물어봐라 나한테. 됐죠? 예. 자, 뭘 위해서? 어드바이스를 얻기 위해서는 anytime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어느 때라도 와갖고 조언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챌린징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와갖고 나한테 물어봐 라고 친절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마지막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는 뭐가 나와 있나요? As I have been managing my own office for several years. 수년 동안 내가 내 자신의 사무실을 갖다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좀 힌트를 좀 줄 수 있어. 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앞으로 옮겨갈 그 부서의 자, 지금 부서장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 지금 향후에 4월 달에 오게 될 자기의 미래 직원에게 지금 도움을 좀 주려고 이 이메일을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라.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의 내용을 밝힌 다음에 뒤쪽에 뭐가 나오냐면 You're going to love working in Panama City. 아, 이분이 아예 그 본사에서 일하다가 지사로 가는 건가 봐요. 그래서 파나마시티에서 일하는 것을 당신은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야, 그러면 중간에는 뭐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지금 주관식으로 우리가 답을 좀 어떻게 뭐 파악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를 좀 하나씩 좀 읽어보니까 It's been a pleasure. 자, 지금까지 기뻤어요. 그런 얘기죠? To work alongside you. 당신 옆에서 일하게 돼서. 자, 이분은 미래의 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면 A번도 답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시점 자체가 요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I really hope you succeed at your new position. 당신의 새로운 포지션에서 당신이 성공하길 바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이건 답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죠. 자, 그래서 134번의 정답은 B번으로 고르시는 게 맞아요. 나머지 오답들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연락해라. 자, 오로지 regular business hours. 앞에서 이제 연락을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갖다가 regular business hours 동안에만 나한테 연락해라 라고 하는 언급을 굳이 이 자리에다가 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좀 네거티브한 그런 제한을 지금 두는 얘기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This is something I'm not looking forward to doing. 자, 이건요. 내가 하기를 학수고대하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금 자, 긍정적인 축하의 메시지 안에서 전혀 지금 맥락과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옳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지금 이 글을 보냈다라고 보면 마무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시면 자, 두 번째 질문은 기사문입니다. 기사문은 보통 난이도가 중간이거나 혹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목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Delivery Company makes change라고 해서 자, 배송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가 변화를 자, 만들어 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뭔가 좀 변화를 갖다가 알리는 기사예요. 지금 이게 지금 회사의 어떤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기사인데요. 자, 리치먼드라고 하는 곳에서 4월 28일 날 자, 지금 보냈습니다. Local Delivery Company. 자, 지역의 그런 배송 회사인 운송 회사인 링컨 익스프레스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It's making a change. 이건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변화를 주려고 해요. 무엇에 반응하여? 뭐에 대한 응답으로? In response to. 이렇게 돼 있죠. 자, it's received. 회사가 받았던 뭐뭐뭐에 반응하여. 회사가 뭘 받았을까요? 자, 스태프는 직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가격을 받았을까요? 회사가 배송을 받았을까요? 회사가 불평을 받았겠죠. 그런 불평, 불만에 대한 반응으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이후의 내용은 뭐가 나올까요? 그런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진술될 것입니다. 자, 뒤를 보니까 36번에 자, A, B, C, D는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일단 s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이고요. less도 little의 비교급 있죠. 형용사, 대명사, 부사, 동일형입니다. any는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이고요. much도 형용사, 대명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이 두 아이들은 부사가 될 수 있고 저 두 아이들은 형용사, 대명사만 되는 것이 차이점이죠. 품사 정리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지금 charge가 나오니까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명사 자리거든요. 근데 네 개 다 명사가 될 수 있잖아요. 대명사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의미 접근을 해야 되겠다. 자, from now on. 지금부터 회사는 어떻게 한다? charge는 청구하는 거잖아요. 자, 뭐에 대해서? 아이템들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이에요? are delivered within the Richmond city limits가 되겠습니다. 자, 시내가 되겠죠. 리치먼드라고 하는 도시의 이내에서 배송하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혹은 더 적은 돈을 자, 많은 돈을 만약에 charge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complaint라는 단어 생각나시죠? 고객들은 싸서 불평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하의 내용들을 좀 또 보시면 회사가 말하기를 자, it hopes doing 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hope는 원래 목적으로 투부정사만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ing가 왔다라는 것은 이 사이에 지금 대시 생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술이죠, 사실은. 그래서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늘릴 것이다. 뭐를요? 숫자. 무엇의 숫자죠? 고객의 숫자고요. 그 고객은 회사가 얻게 되는 고객입니다. 자, 그리고 packages를 갖다가 보내고 편지를 보내요. short distances. 짧은 거리로 보내는 고객들의 숫자를 어떻게? 자, 늘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가격을 높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조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B번을 답으로 쓰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빈칸 추론이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다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앞쪽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자, 이런 변화에 대한 결과를 예상한 거죠.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자, spokes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대변인이죠. 이 회사의 대변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좀 더 낮은 그런 가격입니다. 여기도 지금 나오죠. 예, 그래서 가격을 낮췄다가 맞고요. 그것이 어떻게 고려가 될 수 있습니까? 자,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자, 이건 고려가 아니라 자, 보여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더 낮아진 그런 가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기대되는 앞쪽에는 지금 결과에 대한 예측을 했고요. 자, 뒤쪽에는 지금 그 낮아진 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 절차를 진술하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는 뭐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여기도 사실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상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읽으셔야겠죠. 자, 회사가 예상합니다. 뭐를 예상하죠? Starts making more international deliveries. 좀 더 많은 해외 배송 있죠? 이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해외 배송을 좀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수입은 어떻게? Have increased. 문제는 여기에 지금 그 결과를 예측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회사의 수입 증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가 잘못됐죠. 여태까지 계속해서 늘어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그 Part 6의 오답 중에는요. 이렇게 시점의 오류가 등장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시점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해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품들은 어떻게 됩니까? Now be delivered within 3 days. 3일 안에 배송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배송의 지금 기간이 지금 등장해야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새로운 레이트는 언제? 요 날에 자, go into effect, come into effect, come into force. 전부 다 효력을 발휘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효력을 발휘한다가 나온 다음에 어디서 볼 수 있다가 나오는 건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매끄러운 선택지는 D번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가는데요. considers부터 시작해서 선택지가 4개 주어져 있는데 2개가 동사, 2개가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 빈칸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안 돼요? 자, 동사 자리예요? 아니에요? but을 중심으로 두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앞쪽에도 주어 동사가 나와야겠죠. Several other delivery companies. 자, 주어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빼고 나면 저 자리는 동사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개를 먼저 지워야겠죠? 자, 숫자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여보세요. companies. 복수잖아요. 자, 바로 앞에 여러분들 area가 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수식어구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단수동사를 지우고 나면 정답은 D번이에요. 요거는 수의 일치. 어법 문제긴 한데 수의 일치에서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문장까지 해석을 좀 해드리면 몇몇 다른 회사들도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의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변화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은 보기 위해서 기다릴 겁니다. 뭘 보기 위해서? 자, response from the public. 자, 대중들의 반응 있죠. 자, 이것이 자, 무엇인지를 그죠? 예. 먼저 그죠? 보는 거죠. 보기 위해서 일단은 좀 기다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시행 결과를 보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따라할 거예요. 뭐 이제 요 정도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letter,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편지는 난이도 중합니다. 자, 그래서 자, 편지 내용들을 먼저 좀 보시는데 ABCD를 보니까 동사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대절이 와 있고 that 이하에는 자,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누구 자리?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A번을 지우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셋 중에 하나가 답인데 숫자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숫자 다 통과, 태 다 능동태. 결국은 이 문제는 시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시제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recommend를 하느냐, 과거보다 대과거에 recommend를 했었느냐, 앞으로 recommend를 할 거냐를 따져보면 되잖아요. 자, 요거는 빈칸 추론이 나오기 전이니까 해석을 쭉 해보셔야 되는데 스튜어트라는 분에게 about 이하에 대해서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nquire는 자동사라고 앞쪽에서 설명드렸죠? job 되겠어요. 우리 회사에서의 어떤 직위 있죠? 어떤 자리와 관련해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관심 있는 직원들이 체크하도록 어디를요? 웹사이트를. 뭐 하기 위해서? 자, 이용 가능한 직업의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확인하실 것을 우리는 제안 과거에 했을까요? 앞으로 할까요? 이게 평상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도 우리가 recommend 합니다 라고 하는 기정사실이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요 굳이 여러분들이 미래나 과거로 갈 일이 없어요. 자, 사실은 주어진 문장 안에는요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가 전혀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시제 문제인데 맥락상 자, 지금 일반적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현재 동사를 정답으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답은 C번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으로 가시면 nevertheless부터 시작해서 likewise까지 선택지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요거 다 부사입니다. 요거는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역접일 때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this way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예시를 나타내고 요거는 유사 사례가 뒤에 와야겠어요. 자,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을 둘 다 읽어야 되는데요. 자,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자, see, can also see, 또한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습니까? 어떤 facilities, 공장이 되겠죠? 시설들, around the country. 전국에 있는, around the country는 전국의 전역에 있는 그런 공장들 중에서 어떤 공장들이, 그죠? 어떤 공장들에, 자, job들이 위치해 있는가. 그러니까 직업들이 위치해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서울에 뭐 어떻게 되고, 뭐 부산에 어떻게 되고, 대전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가 앞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당신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For the position, 어떤 직위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그 직위가 어떤 직위입니까? 자, fit는 꼭 들어맞는 것이죠. 자신의 자격 요건과 사는 위치에 꼭 들어맞는 그런 직위에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쪽의 내용과 뒤쪽의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적절한, 그죠? 네, 직위에 지원할 수 있다. 요거는 정답이 B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죠? 이런 방식이 바로 요거예요. 그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당신이 당신 지역에 알맞은 자격 요건을 갖다 다 알고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건 예시도 아니고 유사 사례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B번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141번인데요. A, B, C, D의 선택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아니더라도 A번은 중요합니다. 매너라고 하는 단어는 방식이에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매너 좋아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라 그랬죠? 그거는 반드시 manners라고 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매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condition은 조건, 상황, priority는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선택지가 다 명사고 의미가 다르니까 어휘 문제로 가야 되는데요. 자, 빈칸 추론 문제 여러분들 앞쪽에 아직 안 풀어보셨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읽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당신이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거 about의 뜻이죠? application procedure. 그래서, 자, 지원과 관련된 절차 있죠?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Making sure we get the best applications. 우리가 최고의, 자, 그럼, 지원서들 있죠? 이거를 갖다가 얻는 거죠. For the position. 그죠? 자, 그 직위를 위해서 최고의 그런 지원서를 우리가 받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뭘까요?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회사에서도 자, 이런 조치들 있잖아요. 앞장의 내용들. 자, 웹사이트 가서 확인해 보시고 어떠한 지금 그 공장에 자, 지금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로케이션에 맞게
꼭 맞게 지원을 좀 해주십사라고 지금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이제 빈칸 추론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선발이 된다면 for an interview,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선발이 된다면 you'll be contacted. 연락 갈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요?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덕담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끝이기 때문에 편지에. 그런데 자 A번 어때요? 그렇지 않으면 연락이 만약에 안 가면 자 you will not hear from 그죠? u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자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얘기는 인터뷰를 위해서 선택이 되면 자 연락이 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택이 안 되면이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네, 만약에 선발이 안 됐으면 우리로부터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A번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 말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크게 지장은 없죠.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선택지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만약에 선발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럼 선발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에 B 선택지가 여기 나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별로 지금 지원자 입장에서 듣기가 그렇게 썩 유쾌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래나? 그리고 읽어봤습니다. 여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지의 끝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편지를 마무리 짓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Be sure to bring all of your personal docum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의 모든 다큐멘트, 서류 있죠? 이거 확실히 갖고 오세요. 이 사람이 인터뷰가 확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모든 서류를 다 갖고 와라? 라고 지금 마지막 진술을 하는 것은 맞지 않죠. C번입니다. You will speak with several people throughout the day. 자, 이 사람이 지금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면접하는데 하루 왼종일 걸립니까? Throughout the day니까 하루 왼종일 동안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터뷰가 확정됐을 때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D번. 당신의 인터뷰는 일정이 잡혀 있어요. For next Thursday입니다. 다음 목요일로 일정이 잡혀 있어요. 1시에. 이 사람 확정 안 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번의 선택지가 아주 마음에 들거나 자, 여러분들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여러분들이 A번에다가 쓰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글이 더 매끄러울 수 있는 그런 주관식의 답변은 있지만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상황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익을 보러 가시면 있습니다. 자, 주의하시면서 이 문제는 리뷰를 좀 잘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네 번째 질문은 press release니까 이거는 보도 자료예요. 언론에다 풀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furniture부터 시작해서 appliances까지. 자, 요거 가구고요. 요거 의류고, 이거 wallpaper라고 하는 거 벽지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가정용품인데 특히 가전제품을 특히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명사 어휘 문제거든요. 자,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볼게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파월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예요? 자, 선도적인 제조업체입니다. 독특한 뭐뭐뭐를 만드는 제조업체예요. 이거 냈다 되죠. 그 회사가 뭐 할 겁니까? 자, complete 끝낼 겁니다. 자, 개보수 공사를. 개보수 공사 어디에서 있었어요? 자, 바로 newest branch office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 문을 연 그런 브랜치 오피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끝낼 거다. 자,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서는 뒤로 가죠. 자, 그곳의 작업은 자, has been going on. 어는 부사로 쓰이면 계속해서예요. 얼마 동안? For the past 3 months. 뭐 그 공사의 지속 기간이 나오네요. 3개월 동안 지속이 되어져 왔고요. 자, 그 지사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뱅콕, 타일랜드에. 뭐 만드냐고요. 그리고 자, four floors, 4계층이에요. 건물의 4계층을 이곳에서 쓰게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When the office opens in February. 2월 달에 문을 열게 되면 120명 이상이 일을 할 거다. 아니,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인지를 알고 싶은데 단서가 없네요. 자, 우리는요. 향상 좀 시키고 싶어요. 우리의 기존의 lines,
상품군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군이에요? 마이크로웨이브스, 전자레인지와 freezers. 됐습니다. 냉동고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상품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 향상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므로 이 회사는 뭘 만드는 회사예요? 길고 긴 길을 돌아서 이 회사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자, 확정됐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는 다 읽어봤죠. 자, 선택지입니다. 자, 다 동사고 뜻이 달라요. 셀은 팔다, 페인트는 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명사로는 이제 활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는 죄송합니다. 제가 프린트하고 약간 착오했네요. 자, 페인트는 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로도 칠하다, 그리다의 뜻이 있죠. 두 번째 occupy는 점유하다, photograph는 사진의 뜻과 찍다의 뜻이 있죠. 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해석 다 해보셨잖아요. 그 브랜치는 방콕에 위치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지역에 빌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빌딩의 4계층을 어떻게 쓸 것이다. 쓸 것이다가 선택지 중에 뭐예요? 점유할 것이다가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시면 여기는 지금 인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월 달에 만약에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120명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뒤에 내용은 뭐였죠?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개선을 이루고 싶다가 나와 있습니다. 120명이 일을 할 건데 이러이러한 개선을 좀 우리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빈칸에 뭘 들어가야 될지를 주관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잘 안 나죠. 자, 선택지를 미리 읽어보세요. 그들이요. 자, 포함 연루돼 있을 겁니다. 자, engage는 연루 종사의 개념이죠. 어디에 연루 종사합니까? 마케팅과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분야에 종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력의 성격에 대해서 뒤쪽에서 언급한 것은 자, 몇 명이 일할 거고 그들 인력의 성격은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 향상을 좀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회사의 대변인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many of the employees in that office. 자,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분명히. 그 사무실에 자, 그런 직원 중 다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수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A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뭐 제조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업무에 근무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인력의 숫자와 인력의 성격, 그죠? 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정답이라는 확신도 안 들어요. question mark. B번. 회사의 새 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right on time. 정시에, 딱 정시에 약속된 딱 날짜에 오픈될 거라고 그렇게 오픈되도록 예정돼 있다. 지금 본사의 오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주제 이탈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면 파월이라고 하는 저 회사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In more than 30 cities in 18 countries. 굉장히 많은 나라에 많은 사무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왜 나와요 지금? 이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그 인력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뒤쪽에 진술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이거는 지금 동문서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D번은 최근에 돈을 갖다가 좀 잃었어요. 다시 말해 손실을 회사가 봤습니다. 그 회사는 기대합니다. To make a profit this year. 올해는 좀 수익을 좀 낼 거라고 좀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죠. 글쎄요. 이렇게 120명이 일하게 될 거고 올해는 좀 수익이 날 거예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하러 improvement를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hope to make improvement라는 것은 향후에 좀 개선을 좀 이루어내기를 바란다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올해 반드시 지금 수익을 볼 것이다 라는 예측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에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145번은요. 지금 여기에 일하는 120명 인력의 자, 지금 성격, 마케팅과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 일한다라고 하는 성격이 등장하는 게 맞고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 그러니까 제품 라인에 있어서의 개선은 분명히 R&D에서 합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 지금 145번의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유일하게 좋아요. 자,
선택지가 아주 명확하게 오답으로 지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혹은 아주 명확하게 얘는 정답이야 라고 뽑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방금처럼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정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46번 갈게요. It 대명사죠. Their 형용사죠. What은 이거는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관계대명사입니다. Any는 뭐예요? 형용사, 대명사, 동일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focus가 지금 타동사로 쓰였어요. focus는 보통 어디에 집중하다라고 해서 자동사로 많이 써요. 그런데 자 타동사로 쓰게 되면 focus, 목적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 얘를 어디에다가 집중시키다의 뜻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요. talents가 지금 목적어로 와 있거든요. 이미 기정사실로. 그러면 그 앞에 올 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형용사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얘는 절을 구성해야 되니까 이하에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any냐, there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갈게요. Many of the employees in that office. 그 사무실의 직원들 중 다수는 자 어때요? 그들의 재능을 doing that.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improvement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 확실히 자 지금 여기에 일하는 인력들이 어떤 성격의 인력이냐를 반드시 언급을 해 주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은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어떻습니까? 그 어떤 재주가 아니라요. 그들의 재주가 맞습니다. 그들의 탤런트 재능을 그것을 하는 것. 즉 자, 어떤 특정 제품군의 향상을 이루어내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146번까지 Part 6 해설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끝은 아니고요. 자, 이후에 이제 Part 7 강의가 이제 한 강 더 이어지죠. 명진쌤 강의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